안녕하세요. 조명의 셀프카입니다. 며칠 전에 구독자 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11월에 양수교육 예약이 돼 있는데 오늘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양수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또 개인 택시 자격은 날아간 거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셨는데요. 자, 개인 택시를 하려면은 무사고 5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고가 났다. 무사고 5년 경력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자, 개인 택시 자격이 없어지죠. 그럼 이렇게 개인 택시를 준비하는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 또 개인 택시를 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 자격증을 땄죠. 또 개인 택시 그 어렵다는 개인 택시 양수 교육까지 마치고, 그리고 또 개인 택시 매매 계획까지 다 끝나고 시, 군, 구청에 인가서가 들어야 되겠죠. 인가서가 들어가면은 보통 공휴일 포함해서 한 2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기간 중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 경찰에 신고까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경찰에 신고 접수만 안 되고, 또 우리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서 거기에 사고 기록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자, 보험 처리한 기록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무사고입니다. 제가 개인 택시 공제조합 30년 근무를 하고 또 인천 지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그 당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다가 보면은 보통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보험 처리만 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자, 경찰에 신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통사고가 나면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경찰에 꼭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양측 다 보험이 들어있고 또 둘 다 이의가 없으면은 그냥 보험 처리하시라 하고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지만 사고가 크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런 경우처럼 중대법규 위반 사고 같은 경우는 경찰에 정식 처리될 확률이 높죠. 자, 이런 사고 말고 나머지 10% 경찰에 신고돼서 정식 처리된 사고들이 있는데요. 자, 사고가 나면은 뭐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해서 거기서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서로 감정이 상해서 정식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개인 택시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고 현장에서 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보험사 현장 출동 불러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물론 경찰에서 내가 가해자가 아니면은 무사고 경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확신은 하지만은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앞차가 1차선에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뒤에 따라가던 차는 되게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그 앞차가 2차선으로 살짝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죠? 그냥 1차선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가 2차선 다 빠지던 차가 갑자기 유턴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누가 가해자죠? 일반적으로 빠졌다가 1차선에 여유가 있을 만큼 빠졌다가 유턴을 해버리면은 그 중앙선 넘어서 유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가해 차량이죠. 그런데 그 차의 바퀴 4개가 2차선으로 다 빠지기 전에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유턴하는 차량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앞에 차는 선행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차는 후행차고, 선행차가 무슨 짓을 하던 선행차의 행동이 다 끝난 다음에 후행차가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앞차가 지금 4바퀴가 다 밖으로 안 빠졌죠. 2차선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뒤에 차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 물론 이게 민사소송 가면 뒤에 차가 피해 차량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과실이 더 적게. 그렇지만은 교통법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에서는 뒤에 차가 가해 차량이 돼요. 자, 그리고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뭐 우측차 우선, 넓은 차 우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넓은 도로도 명확하게 넓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차로,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경찰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 택시를 지금 준비 중이다.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냥 보험 처리하시면 됩니다. 서로 싸우지 마시고 감정 상하지 않게 하고
보험 처리 가서 보험회사 판단대로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경찰에 신고될 일이 없어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자, 현장에서는 잘 마무리가 됐는데 보험회사끼리 이제 과실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피해자 측에서 과실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100대 0을 주장을 한다거나 과실이 나오는 사고인데, 아니면 뭐 60대 40, 7대 30, 뭐 이런 거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제일 흔하게 발생되는 일이 뭐냐면은, 가해자가 과실 인정을 안 하면은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협박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그것 때문에, 과실상계 때문에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해자다, 7대 3이다, 8대 2다, 여러분이 과실이 70%다, 80%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할증도 어차피 가해 차량 50% 이상 과실이 많은 차는 할증도 똑같아요. 그게 내 과실이 70이 되든 90이 되든 100이 되든 할증은 똑같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을 안 들어있다 그러면 내 차 과실만큼은 내가 보상을 못 받겠죠. 자차까지 들어있다 그러면은 과실에 대해서, 어차피 가해자인 경우는 과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 특별히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실 때문에 싸우다가 경찰에 진짜 신고가 되면은 여러분들 개인 택시 준비하는 과정이 다 날아가는 거 되겠죠. 자, 이런 경우, 내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차라리 보험사에다가 내가 잘못한 거 조금 더 어필하세요. 뭐 잘했다 뭐 했다 그래서 과실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손해는 없으니까 내 과실, 내가 잘못한 부분 어필하고 상대방 과실 좀 덜 잡히게 하는 게 혹시라도 신고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험사에서 이게 100대 0 사고가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 과실의 40%가 분명히 나오는 사고인데, 여러분들이 개인 택시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100대 0 인정하겠다라고 한들 보험사에서 그렇게 해주지는 않아요. 과실이 40%가 분명히 나오는 건데 내가 뭐 100% 다 해줘라 한다고 100%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과실 불만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될 것 같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 최악의 경우 여러분들이 그 과실 부분만큼은 보험사에다 물어낸다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피해자한테 얼마 주고라도 그냥 끝나는 게 낫죠. 사실 예전에 개인 택시를 무상하다 받을 때가 있었죠. 그때 2000년도 초반 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자, 무사고, 택시 운전 경력 무사고 11년, 12년 돼야지 면허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공짜로 다 받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했는데 사고가 났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1000만 원 들여서 그냥 합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 만약에 경찰에 정식 처리가 되면은 개인 택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시가로 다 1억 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공짜로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00만 원 주고라도 합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어차피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개인 택시를 꼭 하고 싶다, 해야 된다 라고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억울했다 그러면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무사고로다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이번 케이스는 정말 난감한 케이스가 될 건데요. 개인 택시, 그 어렵다는 개인 택시 양수교육까지 신청해서 받고, 또 계약금 내고 매매 계약까지 체결을 하고, 시군구청에 인가서까지 들어가 있고, 그 허가가 나는 기간 동안, 보통 최장 뭐 한 20일 정도 돼요. 20일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났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신고 안 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까지 됐다. 자, 그러면 개인 택시 허가가 취소가 될까요? 허가가 안 날까요? 인가 신청 기간 중입니다.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은요, 거기 19조에 보면은,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 신청 공고일 이후에 시행령이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중대한 교통사고가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죠. 시행령 12조를 보면은요, 중대한 교통사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망자 2명 이상, 또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이런 경우에는 면허를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되죠. 사망 2명, 또 사망 1명과 중상자 3명, 또 중상자 6명. 중상자, 여기서 말하는 중상자라는 것은 3주 이상 진단 나오면은 중상자입니다. 또 각 시군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이란 게 있습니다. 어차피 여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내용은 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은 거기에 거주 요건은 각자 틀리고요. 어떤 지역은 1년, 어떤 지역은 2년, 뭐 이렇게 각자 틀리고, 또 아까 말한 중대법규 위반에 대해서 명시한 지자체도 있고 명시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요. 인천을 예로 들어보면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제2조에 보면은요, 면허의 기본자격이라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상속 승계 및 대리운전을 허용한다. 여기에 가항을 보면은요, 면허 신청 공고일 가로치고 양도양수 인가, 대리운전 및 상속 승계 시는 신청일로 한다. 그러니까 면허 신청 공고일은 양도양수일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면허 신청 공고일입니다. 그날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다음 어느 사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면허 신청 공고일 이전에 최종 운전 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무사고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자, 면허 신청 공고일 가로치고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날로부터 과거 4년간 3년 동안 무사고였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신청일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아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면허 신청 공고일 이후에 중대사고만 없으면은 인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규정이 있지만은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된다 안 된다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시청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양수 교육을 무사고 5년 되기 전에 받았다라고 해서 양수 교육이 무효다, 양수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자, 양수 교육 이후에 3년 안에 개인택시를 사면 되거든요. 인가 신청일, 개인택시 매매 계약을 하고 인가 신청, 그 지자체에 인가 신청을 한 날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무사고였으면 되는 거예요. 개인택시 양수교육이 5년 무사고여지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닌데 이렇게 주장해서 다시 받으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문의전화를 받고 또 그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도 해서 해결을 했는데, 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요, 공무원들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워낙 보직 변경이 많기 때문에 이 보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걸 전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이거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어떤 또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든지 자료 준비하고 또 어필하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안전운전이 제일이겠죠. 안전운전이 제일이고, 이런 법규가 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만약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인가신청서가 들어간 중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 안 되게 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자, 그런 일 절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명호의 세이프카였습니다.